안녕하세요. 저는 2091리 최윤영입니다. 저는 이번 세계사 2학기 수행으로 예술로 보는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품 및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스티유 습격, 마라의 죽음, 나폴레옹 1세 대관식, 1808년 5월 3일, 메두사호의 뗏목,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레미제라블, 3등 열차 순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으로 1789년 장피에르 루이 로랑 위엘이 그린 바스티유 습격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된 사건은 바스티유 습격인데요.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절대 왕정의 억압과 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는 프랑스 혁명으로 혁명의 불씨를 퍼뜨렸습니다. 무장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혼란과 격렬함이 강조된 구상으로 당시의 혁명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절대 왕정에 대한 정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상징하며 혁명의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93년에 자크르이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입니다. 1793년 7월 13일 프랑스 혁명 지도자 장폴 마라가 샤르로트 코르데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마라는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며 그 죽음은 혁명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라의 죽음은 혁명 열기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마라의 죽음은 혁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순교자적 상징성을 부여받았으며 그의 이미지는 프랑스 혁명의 정의와 헌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이자 고전적 미학을 혁명의 메시지와 결합한 대표적 예시로 꼽힙니다. 세 번째 작품은 1807년에 자크르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황제로 즉위하며 직접 대관식을 주관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통적인 왕관 수여식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황관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프랑스 혁명 이후 군주제를 부활시키면서 그의 권력과 새로운 제국의 출발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정치적 선전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나폴레옹의 권력과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의 제국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고 권력의 정통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으로 1808년에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1808년 5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이 나폴레옹의 군대에 저항하여 봉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3일 프랑스군이 봉기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스페인 민중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 독립전쟁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고 고야는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스페인의 저항 정신을 드러내고자 기록하고자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당시 스페인 사회의 절망을 반영하고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강렬한 작품을 평가됩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1819년 테오도르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1816년 프랑스 해군 메두사호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좌초되어 탑승 인원 중 147명이 뗏목에 남겨져 13일 동안 표류, 기아와 탈수, 식인 등 극한 상황을 겪고 단 15명만 생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부르봉 왕정의 무능과 부패를 상징하며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왕정의 비효율성과 권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예술이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고 정치적 비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사회적 불의와 인도적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830년 유젠 드라쿠라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1830년 7월 혁명에서 프랑스 프라이에서 시민들이 샤르 10세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하며 봉기했습니다. 시민들의 혁명으로 샤르 10세가 퇴위하고 입헌 군주제가 수립했습니다.
이 작품은 7월 혁명의 정신을 대표하며 억압에 맞선 민중의 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혁명의 격정과 혼란 속에서의 감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혁명의 이성을 담은 낭만주의 회화의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1862년에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인 레미제라블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불안, 산업화와 계급 갈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레미제라블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과 부패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과 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소설의 6월 봉기 장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회적 긴장과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64년에 오노레 도미에가 그린 3등 열차입니다. 혁명 이후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프랑스 사회의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며 노동자 계층의 삶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도미에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산업화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열차의 3등 칸에 탑승한 서민 계층의 인물들이 묘사되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의 노인, 젊은 여성, 아이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어두운 색조와 단순한 구도로 서민들의 피로함과 삶의 고단함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술로 보는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는데요. 제 발표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